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8일 인물과 사상사에서 펴낸 좀비 정치라는 책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얼마 전에 다룬 적이 있는 강중만입니다.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를 중이며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좀비는 머리는 비어있고 사람들을 공격하며 본능만 존재할 뿐 사고 능력이 없으며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 대선을 앞둔 우리네 정치판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8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은 제1장 이재명의 만독 불침 투쟁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독 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어떠한 독에도 당하지 않는 갑옷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이재명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은 그의 깡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지금 대선 경쟁 중인 윤석열도 SBS 예능 프로 집사부 일체에서 이재명의 깡을 배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의 깡은 이미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스스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갖 역경을 딛고 기어 올라왔다고 자서전에서 직접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런 주변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게는 비상한 머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대단한 일이지만 공적 차원에 있어서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깡과 좋은 머리 하나로 살아온 그가 그런 전투적이며 공격적인 인성이 국가적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스타일대로 의견차가 있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너무 쉽게 결정이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이재명은 제가 단언하건대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50회면 750조 원이고 100회면 1500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논리로 작년 1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60%의 국민이 반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죠. 국가경제 유지 비용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도 보고 분석하였겠지만 국가 부채율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전문가들, 다시 말해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주장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문가들 전부가 이재명을 물먹이려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책을 읽으며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는 이재명의 깡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좀 이상하고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모든 것을 진영 논리와 흑백 논리로 양분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지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후 그가 자신이 이런 양분적 논리로 해결하려 했거나 발언한 경우는 허다하다는 것이죠. 작가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환경에 조금은 적응하며 시작은 색깔은 달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생각이 더 긍정적이고 옳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40여일 만에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설 전 최소 국민 1인당 총액 100만원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제 문재인 정권은 끝나가는 시점이므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의 말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난색을 보이던 청와대와 정부가 상황을 봐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이에 대한 응답이고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박을 친 것은 원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강한 주장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선거에서 압승하였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왜 선거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정치자금처럼 활용하는가? 정의당이 따져 묻자 그럼 어때? 라는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재명이 매일 쏟아내는 공약 중 언론이 주목을 받는 부분은 나라 돈 쓰는 일이라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들이 영혼이라도 팔려고 보이는 것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상황만 보아도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제주대 의료원 교수 이상희 교수는 건강보험을 파탄낼 공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재정 파탄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이라면 또 그것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국민보험 재정 문제처럼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해결하거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탈모로 고통받는 것보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며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한다면 무슨 기준과 근거로 이를 해결하겠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2021년 10월 초 대선 주자 간 어린 시절 옷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 이경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윤석열이 사진을 올린 뒤 이재명과 윤석열이 옷 사진을 보며 자신이 각자의 그릇만큼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유복하게 보이는 윤석열이 어린 시절 사진을 이용하여 흑수저 출신인 이재명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시사평론가 김수민은 이재명 쪽은 조국을 싫어하는가 봄이라는 글과 함께 조국의 어린 시절 사진을 게재합니다. 조국 사진은 깔끔한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이었으며 윤석열보다 더 유복하게 자랐다는 것으로 해석될 만큼의 사진이었습니다. 후에 이재명 사진은 컬러 사진이었으나 의도적으로 흑백으로 올린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의 가난 마케팅이 만들어낸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정치인이 흑수저 출신이라는 건 상당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지난번 다루었던 이재명 한다면 한다처럼 이재명 지지자들이 쓴 이재명 예찬서에는 이재명이 겪은 최악의 가난과 그걸 극복한 불굴의 인간 이재명의 인간 승리가 꼭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 승리를 사랑하며 대중문화에도 그대로 투사된다는 것이죠. 대중은 삶 자체가 성공 스토리인 연예인에게 많은 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정신연구소장 엄경영이 지적하였듯 이것은 이재명의 흑수저 신화 전략인데 지금 2030 세대는 개인별 격차의 공존을 인정하는 세대라 오히려 구질구질하다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하는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계급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한겨레 21이 서울이 300가구 이상 공급된 공공임대 아파트 158개 단지와 서울시 616개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한 달간 분석한 결과 임대 아파트의 아이들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혐오,
분리와 배제의 시선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계급과 신분을 넘어 마치 전라도인들을 보는 어긋난 시선처럼 인종적 차별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가난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만 정치판에선 한 후보자에게 이런 구질구질한 에피소드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기대하며 그것을 극복한 후보에게 매력과 흥미를 느끼는 이 이상한 정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작가는 전쟁 후 우리가 지금의 경제적 부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가난 탈출을 위한 노력과 진념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닌 나 자신의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인 만큼 우리를 강조하면서 또 자신에 충실한 이들도 없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나의 적절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면 누구나 규모와 조직의 크고 작은 것이 다를 뿐이지 자신을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들의 모임인 정치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살인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무조건 지지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모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예외는 아닌데 다른 정치인과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정치인들은 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지만 이재명은 이들이 CEO를 자청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29일 SNS에 이재명은 손가락 혁명 동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글을 올립니다. 자신의 기사에 욕설과 댓글이 난무하니 응원 댓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손가락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손가락 혁명이라고 하며 치켜 세우기까지 하였죠. 그해 12월 25일 자신이 손가락 혁명군 성가형 모집 요강을 내놓을 정도로 자신의 팬덤 조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낱 성남시장에 불과하던 그를 1년 만에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게 만든 원동력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팬덤에 줄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진보의 모습과 강력한 증오의 대상에 대한 선정이었죠. 2016년 12월 이재명의 대표적 4대 사이다라는 영상 여러 편에서 가장 인기를 얻은 것은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국을 부른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패배한 이재명은 잠시 문재인을 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하였으나 경기도 지사 출마를 생각하여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우월하기보다는 찬양적 모습을 보입니다. 팬덤의 일부는 강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그런 그가 어쩌다 문바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에 대하여 그는 이런 극렬 지지자들은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나 작가는 이 말은 절반만 진실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 달라진 건 이재명이나 송가혁이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부담되는 건 극렬 지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흥의 담론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팬덤의 증오를 그들이 하나의 가치 아래 모여 더욱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작가는 광주 커피숍 사건을 예로 듭니다. 주인 배 씨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전화폭탄과 인터넷에서 신상 털기가 시작된 뒤 그와 아내 직원들의 영혼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운동권 출신인 배 씨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를 외치며 보냈던 대학 시절보다 지금이 두려움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정치 담론을
자세히 분석하면 상대편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증오는 정치 팬덤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 정치 팬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의 죽음의 발단이 됩니다. 친노, 노빠라 불리는 이들은 노무현 죽음에 대한 죄의식과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분노, 증오로 현실 정치에서 필요하다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무현은 우파와 그 언론, 좌파로부터 협공을 당하여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만은 어떤 식으로든 꼭 지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문재인에 대한 어떤 내외부적인 비판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겐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의 최악의 시절에 대하여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서가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안 가는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라는 공약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픔의 연대의식에 공감하는 이들은 달리 생각하는 것이죠. 도서 2021, 2022 이재명론의 공동저자 농훈은 지원 액수나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젊은 청년들에게 해외가 아닌 국내라도 가보지 못한 곳과 아직 젊기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자는 공약이 뭐가 문제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장학금이나 반값 등록금 얘기만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것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고졸 취업자들은 사회에서 유령 같은 존재이며 심각하게는 루저로까지 여겨지는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것이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이재명이기에 공감하고 잘 알고 있는 점이라고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의 연대의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를 공론화시킨 김중률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불우한 시절을 보냈으므로 이재명의 정치적 소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공감하며 많이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를 다루는 모습, 지방행정처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에서 공직자로서 흔히 겪어보지 못한 유형이었기에 그는 이재명이 무서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은 모두 자신이 설계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후 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하는 이재명에게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건설업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엄단하겠다던 그가 성남의 뜰을 세워 페이퍼 컴퍼니라고 당당하게 소개하는 일 등 극단적인 양극의 양태를 그때그때 임시 방편식으로 확신에 찬 언변과 행동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유형은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비판자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의 지지자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인간이겠지 라며 믿었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천국을 부른다. 비판자들은 관용 없는 정치와 적폐청산을 가져올 결과를 걱정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런 화끈한 비타협주의와 상대 진영에 대한 냉혹한 승리에 열광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만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원이 빈약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승리 경험을 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번 패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으니 승패보다는
일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양강 후보 모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합니다. 상대편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므로 대선은 서로 상대를 비판하며 즐기는 하나의 정치쇼로 전락해버렸죠.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승자 독식의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하기에 이런 일련의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이상적 정치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능하기에 대선 후보들이 서로 똥물에서 구르며 웅덩이 밖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승리하려고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와의 대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명을 통한 한 번의 변화가 없는 이상 시간을 가지고 정치하며 국민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다음 대선 또 그 다음 대선에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기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포기할 건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어느 정도 정화해서 다시 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레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